탄소섬유 만들 때하고 석영관 제품들, 석영 유리 섬유래, 석영 유리 섬유라든지 각종 이렇게 그 섬유 석영 계통의 제품을 만들 때 석영관에도 제가 석영 가루를 넣으면 굉장히 구조가 탄탄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의하겠습니다. 또 그 유리 석영 코팅제를 약간 걸쭉한 농도로 따로 만들어서 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프레이 형태 말고 걸쭉한 농도를 조절해서 농도를 걸쭉하게 해서 팔면 그건 또 다른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 방수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석영관이라든지 석영 섬유라든지 각종 석영 제품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 석영 섬유 계통을 만들 때도 석영 가루를 넣으면 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가 합성 섬유를 할 때 석영 가루를 넣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금속 제품들에게도 인위적으로 석영 가루를 넣어가지고 내열 구조를 갖추고 단단한 구조를 갖추는 것. 일부 뭐 석영 가루가 아니더라도 기타 돌가루들을 넣어가지고 금속 제품을 만든다. 그다음에 돌가루도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합성 섬유를 만든다. 이랬을 때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합성 섬유하고 또 이렇게 돌가루 또는 석영가루 또는 금속가루를 섞어갖고 합성 섬유를 만들면 특수한 섬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도 역시 유리석영 코팅제를 걸쭉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의류 방수제 제품 만든 후에 다시 코팅을 유리석영 코팅제 같은 걸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의류 방수제로 다시 한번 코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섬유를 만들 때부터 에폭시를 빼버리고 제가 욕실용 상공이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욕실 에폭시 제품을 에폭시로 이제 카본 섬유 만들거나 에폭시를 집어넣는 경우에도 유리석영 코팅지하고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 할 때, 탄소섬유 할 때도 약상 탄소섬유 자체에 대해서 합성 라일론 계통을 합성섬유를 태워가지고 탄소섬유를 만드는 구조,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 탄소섬유를 만들 때 합성섬유하고 욕실용 상공유를 태워가지고 탄소섬유를 탄소에 이렇게 재료를 만드는 경우,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섬유를 일부 넣고 합성섬유하고 이렇게 석영가루를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탄소섬유하고 합성섬유를 섞고 그 다음에 욕실용 상공인을 섞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석영가루를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당연히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기타 이 코팅제와 방수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섬유를 만드시면은 제 기술도 꼭 유리석영 코팅제나 의료용 방수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코팅제와 방수제를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만들면 그것도 역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팅제는 종류는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팅제 종류가 굉장히 많다. 특히 그 세라믹 코팅제도 종류가 많다. 세라믹 코팅제라고 하겠습니다. 합성섬유나 금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MDF라든지 인공적인 어떤 목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또는 목재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류섬유 목재 자체 모든 목재 가공품들에 대해서 제품을 출시할 때 합판도 마찬가지죠. 의류 방수제든지 방수제를 첨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거나 또는 유리석영 코팅제를 첨가를 해서 만들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방충 효과가 있게 됩니다. 방충 효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가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그때 제품 만들 때부터 이런 구조를 갖고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MDF 같은 거 특히 MDF나 석고보드 이런 합판 만들 때 이런 소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를 집어넣을 수 있고 또는 합성섬유 가루를 집어넣거나 상공이 이런 가루를 집어넣고 PVC, PP 이런 것들을 가루 형태로 집어넣거나 이렇게 제품 형태로 알갱이 구조로 또는 뭐 심지 구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 구조를 내가 넣을 수 있는 기술은 금속 소재에도 금속을 꽈가지고 철근이나 금속판 만들 때 수많은 알갱이 형태로 꼬거나 이렇게 꼬면 특수한 그 강판이 나온다고, 특수한 금속판이 나온다고 그랬죠. 금속 제품이 이런 방법. 목재 부분에도 이런 합성섬유 계통 이런 플라스틱 계통들을 가루를 내 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가루, 금속가루를 넣을 수 있다고 한 아이디어. 욕실용 상공에도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욕실용 그레이종 상공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합성 섬유를 만들 때도 돌가루 또는 석영가루 이게 또 금속가루를 집어넣어서 특수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스틸실을 뽑아낼 때도 스틸실과 석영가루를 같이 해놓으면 또 다른 특수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방용품에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원형 홈을 파놓는다 그랬죠. 원형 아니라 다른 형태도 홈을 파놓으시면 타원형이다 이렇게 좀 웃기는 것 같긴 한데 원형이든 타원형이든 어쨌든 이런 오목한 것을 파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대리 원상을 목적으로 해서 파신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대중소로 크기를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모든 주방 냄비에는 다 들어갑니다. 밑바닥 부분과 양쪽 겉에 부분까지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밑바닥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주방 냄비 안쪽 어떤 국냄비가 됐든 어떤 형태의 냄비가 됐든 이렇게 원형으로 어느 정도의 대리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사이즈를 어느 정도 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키고 빨리 끓는 고온 고압의 상태가 됩니다. 뚜껑은 이루기는 이중 유리 뚜껑. 모든 코펠 구조에도 코펠 캠핑용에도 이중 유리 뚜껑이나 이중 스텐 뚜껑, 이중 뚜껑을 하시면 제 기술 스테인레스가 됐든 어떤 것도 이중 뚜껑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조리기구도 밑바닥에 인위적으로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사이즈를 어느 정도는 커야 돼. 너무 자잘하면 회전 대리 현상이 좀 한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사이즈로 깊이도 너무 깊으면 내구성이 떨어지나 금속 자체가 어떻게 크게 달아져 갖고 없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회전 현상을 일으켜서 인위적으로 주방 냄비를 특수 목적용, 그러니까 기능성 있게 만들어 주시면 그 모양과 형태가 원형이 됐든 타원형이든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키도록 만든 모든 형태, 원형 아니면 타원형 아니면 디자인만 조금 변경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회전 대리 현상을 목적으로 해서 특히 주방 냄비의 밑바닥 또는 옆면에도 안쪽에서 물을 이렇게 액상에 돌아가는 끓이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타의 모든 조리 형태에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방 냄비 안에 석영가루를 첨가해 넣는 경우, 모든 주방 냄비나 후라이팬 종류에 석영가루를 첨가해서 내열 구조를 좀 더 갖게 하는 이런 형태의 주방 제조에 대해서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주방 냄비 철 부분에게 돌가루, 일반 모든 금속 제품들과 철판 이런 것들도 돌가루를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돌가루를 넣거나 다른 금속가루를 넣어가지고 제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특히 철판 부분에 돌가루나 석영가루를 넣어가지고 철판을 만드시면, 철판이나 금속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유리성건 코팅제 하고 우리 방수제를 같이 넣으면 철판이 엄청나게 강한
그래서 부식에도 강하고, 그래서 일부러 목적으로 어떻게 유리석영 코팅제, 오리방수제를 넣는 거거든요. 다른 코팅제와 방수제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철판이라든지 금속 제품을 제조를 할 때 이것을 넣어갖고 만들면 됩니다. 뭐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세라믹 코팅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든 말하는 것에는 세라믹 코팅제 안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종류가 많습니다. 세라믹 코팅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종류가 많더라도 다른 형태의 이런 코팅제들, 세라믹 코팅제뿐만 아니라 코팅제들,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철판과 금속판 또는 철근 모든 형태의 제품들을 만드시면 주방 냄비 이런 것들을 주방 냄비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불속 코팅을 하잖아요. 그죠? 불속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냄비 구조 자체에 이런 금속판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오류방수제 이런 코팅제 방수제에 들어가지고 제품 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로 기스도 잘 안 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목적 속에서 이것을 집어넣는 경우 석영가루를 집어넣어서 주방 냄비라든지 모든 그릇을 만드는 경우 이것은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일부러 석영가루를 분말 형태로 해서 모든 도자기 제품 뭐 한국 도자기, 미라 도자기 도자기 제품들에 일부러 석영가루를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구조를 내화 구조를 좀 더 갖는다든지 좀 더 따뜻하게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찻잔이라든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천연색 석영가루 같은 거 형형색색의 돌가루를 도자기 제품에 섞어 가지고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제가 이게 톱밥하고 종이폴프하고 돌가루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또는 금속가루나 반짝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뭐 합성 섬유 계통들 염색을 해갖고 합성 섬유 가루들이나 말갱이들이 들어가거나 심지 교주로 톱밥하고 어떤 종이폴프 합해가지고 이제 만들 때 MDF라든지 다 여러 가지 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그로시라든지 그러면 인위적으로 합성 섬유를 심지 구조로 넣어갖고 질기고 강인한 그런 합판을 만들 수 있고 질기고 강인한 석고보드, 합판, 이런 MDF 이런 종류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심지 구조를 합성 섬유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합성 섬유나 각종 여러 가지 뭐 PVC, PP, PE도 가능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계열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돌가루를 많이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형색색의 돌가루 인공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인공적인 것도 할 수 있어요. 모래 같은 걸 염색해서 인공적인 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천연 그냥 돌가루를 섞되 그 중에서 석영가루가 상당히 좋지 않느냐. 형형색색이에요. 지구상에 가장 많고 그래서 석영가루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환상적인 색깔들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적인 톱밥 종이폴 플러스 이런 석영가루 돌가루하고 금속가루를 섞거나 반짝이들도 섞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 합성섬유를 가루를 뭐 나일론 아니더라도 뭐가 됐든 PVC, PVC를 섞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MDF, 또 다른 형태의 석고보드가 나올 수 있다. 석고보드도 이와 같은 재료를 섞습니다. 이때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우리 방수제, 기타의 코팅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석영관이라든지 석영소매라든지 각종 석영 제품들을 만들 때 석영 가루를 인위적으로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 유리석영 코팅제를 코팅 방수제를 따로 넣어서 제품을 이렇게 좀 기능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이렇게 세라믹 코팅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라믹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넣어서 모든 이런 탄소 섬유 계통을 만들거나 카본 소재를 만들거나 뭐 카본 할 때도 이렇게 의류용 욕실용 그레이즈용 302가 들어갑니다. 에폭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때도 역시 유리석영 코팅제 하고 의류 방수제, 코팅 방수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제품에 다시 겉면을 그것으로 다시 한번 칠해준다.
칠해주면은 코팅을 해주면 더 강한 구조가 됩니다. 기존의 탄소금유, 탄소섬유와 카본 구조를 할지라도 또는 석영 제품이라 할지라도 석영 관이라도 뭐가 됐든 유리 석영 코팅제하고 방수제를 첨가해서 새로운 제품화를 만드신다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가루를 섞어도 되고 탄소섬유에다 석영 가루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탄소섬유를 만드는 경우, 탄소섬유 자체를 욕실용 그레이드용 상공이와 합성섬유를 태워서 산소섬유를 새롭게 만드는 경우, 합성섬유 자체만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좀 탄소섬유가 좀 또 다른 탄소섬유를 만드는 경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 욕실용 상공이 합성유를 섞어서 태운다든지 아니 그냥 합성섬유 자체만으로 태워서 그걸 탄소섬유 재료를 사용하시더라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탄소섬유를 만들 때부터 애초부터 이런 탄소섬유를 만들고 여기다 석영가루를 만들어서 탄소섬유의 계통의 모든 제품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를 의료용 방수제, 기타의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방수 코팅제 집어넣어서 만드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 카본 만들 때도 에폭시가 들어갈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를 넣으셔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폭시 만들 때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화형 본드를 넣어가지고 경화형 본드를 넣어서 견고하게 만드는 경우, 그때도 석영가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경화형 본드에도.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경우에도 기존의 카본 제조 방법이 아닌 경화형 본드를 넣어서 카본을 제조하셨을 때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에폭시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에 욕실용 상공유를 넣어서 에폭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변색도 잘 안 되고, 이 부분은 욕실용 상공유에 넣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시든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종류의 파이프 만들 때 탄성을 좋게 하고 잘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욕실용 상공이 또는 합성섬유를 가루를 넣어가지고 제조하는 경우, 기존 파이프보다 훨씬 튼튼하고 욕실용 상공이 합성섬유를 넣으면 각종 유리창 소재에도 강합니다. 여기다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우리 방수제를 집어넣거나 다른 코팅과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추가로 P, PVC, PP, PC 플라스틱 계열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창문이나 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섬유를 많이 특히 나일론 계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합성섬유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나일론 계통을 주로 너무 경도가 강해지고 또 어느 정도로 내화 구조를 갖습니다. 거기다 유리 석영 코팅제를 같이 유리 방수제를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도 잘 안 탑니다. 방어막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압축 공기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압축 공기 비행기 전면에 쏘면은 방어막을 이루어서 열에 비행기가 마찰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 부분하고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그런 철판을 만들 때 석영가루를 인위적으로 좀 같이 넣어준다든지 유리석영 코팅제로 코팅을 해든지 이런 구조, 또는 뭐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제를 걸쭉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투기 표면에 발라주거나 전투기에 들이는 절판 같은 데 이런 데 발라주거나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제품을 아예 만들거나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만들거나, 그럼 이거 어느 정도 전파 부분에도 좀 강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 기름칠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기름칠도 이렇게 어느 정도 열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위에다 다시 기름칠을 해주든가 유리석영 코팅제를 여러 겹 해가지고 제품 금속판에다가 코팅을 해주면 걸쭉하게 해주면 되죠. 그럼 훨씬 더 강한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 여러 번 해주는 게 더 낫죠. 코팅을 할 때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302를 욕실용 302에다가 욕실용 302를 추가를 해갖고 모든 염료를 만드는데 염료 부품에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세라믹 코팅제, 또 의류 방수제, 이런 코팅 방수제가 들어가서 염료를 만드는 경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미술용품이 됐든 모든 형태 염색 계통에 있어서 유리석영 코팅제와 의류 방수제, 코팅제나 방수제가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인위를 색깔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밝은 색깔로 만들어주는, 합성섬유를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또는 코팅제, 기타, 그럼 제품만 다른 거 쓰면 되겠네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타의 세라믹 코팅제, 모든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합성 섬유를 만들거나 섬유 계통을 만드시면 인위적으로 제 기술 구조를 그렇죠, 도둑질한 거죠. 남의 아이디어로 도둑질하는 그런 부분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넣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구가 제품이 발색이 좋으니까 그렇죠. 모든 섬유 계통의 색깔이 되게 발색이 좋고 또 오래 코팅이 되기 때문에 방수 부분도 좋고 표면도 잘 안 긁히고 제품 손상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산업 제품에 뭐 TV 가전 같은 데도 이렇게 플라스틱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우리방수제를 집어넣어주면 그렇죠. 이게 표면 긁힘이 좀 긁힘에도 좀 강합니다. 쉽게 잘 안 된다. 아크릴을 했다가 아크릴 제품을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방수 인위적으로 넣어서 만들거나 또는 아크릴을 잘 깨지는 특성을 따라서 욕실용 301을 넣어서 아크릴을 또 새롭게 만드는 경우 또는 합성 섬유를 프로테이지를 조금만 섞는 거죠. 많이 섞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아크릴 제품에다가 아크릴이 이제 주되고 합성 섬유를 조금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넣어서 욕실용 301을 섞어주면은 잘 안 깨지는 아크릴이 나옵니다. 잘 안 깨지는 아크릴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욕실용 301만 넣어가지고 탄성만 부여를 해서 아크릴을 제조하셔도 제 방식에 해당하고 아크릴을 만들 때 합성 그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기타 다른 코팅 다른 회사 거 코팅 세라믹 코팅을 얘기하겠죠. 네, 세라믹 코팅제하고 방수제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에폭시를 집어넣을 때도 에폭시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즈용 301을 같이 집어넣고 섞어주는 거죠. 프레테이제를 또는 합성섬유를 조금 섞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에폭시를 만들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에폭시에다가 욕실용 301을 섞어준다. 그 다음에 유리 석영 코팅제, 유리 방수제, 기타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에폭시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에폭시 부분, 모든 고무 타이어와 고무줄 이런 것들, 고무 계통들을 만드는 모든 부분들, 고무 계통들 있잖아요. 모든 고무 계통들과 라텍스 부분들, 고무 이런 제품들에게 욕실용 301을 같이 집어넣어주거나 녹여서 농도를 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농도를 진하게 넣을 수도 있고 농도를 연하게 넣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들어갑니다. 가루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고무 코팅제 또 유리석영 코팅제 우리용 방수연을 집어넣어서 뭐 타이어를 만든다든지 또 고무 제품을 고무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은데 훨씬 더 고무 제품들의 발색이 좋고 고무 제품들이 발색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강인해집니다. 좀 더 강인해지고 표면 긁힘이라든지 제품 손상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욕실용 301을 섞어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